안녕하세요, 쿠몬입니다. 제가 2월 12일에 교환학생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환학생 선발 절차는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답변들은 모두 고려대학교 기준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분들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본적인 교환학생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환학생 모집 공고가 여기에 있으니 빨리 신청하렴 라면서 홍보해주지 않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올려놓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국제처에 지원 시기, 방법, 조건 등을 업로드 해놓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1지망에서 10지망까지 원하는 대학을 작성하게 됩니다. 꼭 10개의 대학을 다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교환학생 경쟁률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꼭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면 10개의 대학을 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자기소개서와 어학성적 등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면접을 보면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모두 합불이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1지망에 합격하셨습니다. 4지망에 합격하셨습니다. 또는 불합격하셨습니다. 등의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파견 전에 숙지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지원 시기와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파견 시기에 1년 전에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시기보다 반년 전부터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학년 2학기에 해외교로 파견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학년 2학기쯤에 교환학생으로 지원을 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면 1학년 1학기부터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원 조건은 거의 바뀌지 않으니 작년 또는 그 전에 지원 조건을 파악해서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본 교회, 국제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2학년 2학기부터 해외교에 파견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보통은 토플 점수가 필요하나 영국은 토플을 취급하지 않고 IELTS만 취급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국 학교를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IELTS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HSK나 JLPT처럼 그 나라 모국어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환학생 파견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은 한 학기나 1년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외교는 한 학기 또는 1년만 파견 가능하기도 하니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를 미리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한 학기 파견을 선택했습니다. 교환학생 면접 질문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겁니다. 평가 요소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고려대학교는 학점이 10%, 자기소개서가 50%, 면접이 40% 반영되는데 보통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자소서의 비중이 90%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높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해외교별로 요구하는 학점이 있는데 그것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격을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숙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설에 교수 바이 교수라는 말이 있듯이 교수님에 따라 순발력 테스트를 위해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다행히 받지는 않았지만 지원자의 장단점이나 되고 싶은 동물들을 물어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나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테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소서는 보통 교환학생 파견 시 학업 계획이나 졸업 후 계획,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해 서술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글자 수를 거의 꽉 채워서 써주시고 내가 꼭 해외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자소서에 잘 녹여서 써주시면 합격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면접을 대비할 때에는 아무래도 자소서에는 글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처 적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이 학교나 이 나라에 파견되기 원하는 이유 또는 이런 학업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실제 면접에서 수월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환학생 지원 시 파견교회에서의 전공과 본교에서의 전공이 달라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다르게 지원하시는 분들은 왜 타전공을 선택했는지 교수님께서 물어보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전공과 해외에서의 전공이 다를 경우 교환학생 파견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고, 설령 파견되더라도 학점 인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교에서의 전공과 본교에서의 전공이 같다고 하더라도 커리큘럼상의 문제나 학점 인정증의 문제로 인해 4학년 2학기까지 전공을 풀로 채워서 듣거나 초과학기를 듣거나 계절학기를 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본교와 같은 전공을 선택하시는 게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격 전에 숙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안내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것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정보도 별로 없고 절차도 복잡한 교환학생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환학생의 장점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환 기간 시 취득한 학점이 본교 졸업 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경비 절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본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므로 일반 유학생보다 더 많은 관심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입학 허가서 수령식까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본교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유학을 위한 자료 수집과 해외 생활 적응의 기회가 됩니다. 여섯 번째, 취업 시 커리어로 인정됩니다. 일곱 번째,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 장점에 대해서 들으실 때 궁금한 점이 있지 않으셨나요? 해외교회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파견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제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필요 서류 등은 NUS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파견 시 본교에서 교환학생 합격이 되면 해외교회 노미네이션을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정보가 해외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파견교 애플리케이션, 영문 성적표, 여권 사본, 스터디 플랜, 통장 잔액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입학 허가가 나면 비자 신청 등을 하고 출국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국제처에서 이에 대해 세세히 공지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입학은 서류만 제때 잘 제출하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거절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파견되고 나서는 안전이나 기숙사 일정 등만 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에 합격하면 학교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거예요. 시위나 범죄에 연루되면 우리나라에서 구원해줄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하니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시고 같이 파견되는 한국인 분들이랑 웬만하면 같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본인 짐은 스스로 관리하시고요. 이로써 교환학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환학생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